볼게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이제 전자기 유도인데요. 전자기 유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과정으로요. 실제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 주변에 유도 전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요, 자기장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유도 기전력이 필요해. 그 기전력이 마이너스 n의 t에 델타 파이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 n의 t에 델타 EA로 계산해도 같은 거고요. 그래서 도선을 잡아당기면서 유도전류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해요? 답에 Q로 계산하죠. 돼요? 돼요?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뭡니까? Q, 라, 도로 계산하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네,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중에서 1번 볼게요. 1번은요, 그림과 같이 자기장 영역에서 사각형 도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니?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바뀌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면요, 점점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줄어들어요.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서 스스로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사각형 도선, 그 사각형 도선이 D에서 C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 싫어서 스스로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전류는 D에서 C 방향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DC 부분에서 받는 힘은요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그리고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생기는 힘은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겨요. 맞아? 하겠어? 이해 안 된 이유가 뭐야? 이해된 거야 이제? 네. 그래서 CD 부분에서 생긴 힘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 무조건 도선이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쪽 방향으로 힘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도선에 생기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어느 방향입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요, 원형 도선을 아래로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형 도선의 입장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그거 싫어서 스스로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맞아? 그러니까 원형 도선에서의 전류 방향은 이렇게 흐르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원형 도선이 낙하하는 동안 속력은 자석이 없을 때보다는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니까 속력은 느려지죠. 그죠? 근데 이런 얘기죠. 넘어가죠. 자, 넘어오시면 4번이에요. 4번 보시면 두 개의 원형 코일 A와 B가 그림과 같이 나란하게 놓여 있을 때 원형 코일 A에는 전류가 흐르죠. 원형 코일 A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게 A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요, 얘가 뭘 만드냐면 자기장을 만들죠. 그러면 자기장은 어느 쪽으로 생깁니까? 아래 방향으로 순간 자기장을 훅 만들어요. 맞냐? 가만 보시면 그러면 이 자기장이 생기는 순간 이 위에 있는 B는 없어야 되는 자기장이 아래 방향으로 생기니까 그거 싫어서 스스로 윗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거꾸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해해요? 자, 그래서 전류가 점점 커질 때요, 코일 B에는 A와 반대 방향으로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A와 B 사이에는 서로 뭐가 생깁니까? 라고 하는데
A와 B 사이에는 서로 뭐가 생길까요? 보세요. 여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뭡니까? 반대죠. 반대니까 서로 밀어내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청력이 생기겠죠. 알겠어?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이 테슬라의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한 방향으로 디귿자 도선이 있고요. 이 디귿자 도선 중에 A, B를 4의 빠르기로 잡아당길 때 자, 생기는 기전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잡아당길 때 쓰는 게 브라보. 알겠어? 요거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장의 세기요. 브라보 폰으로 계산하면 돼. 라고 했었는데 맞냐?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2 테슬라고요. 도선의 길이는 3m고요. 잡아당길 속력이 4입니다. 그래서 24V만큼 생겨요 라고 얘기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N극, S극 사이의 자기장 속에서 도선 PQ가 지면 뒤쪽으로 뒤에서 앞으로 올라오고 지면 뒷면에서 앞쪽으로 올라올 때 뭐가?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PQ가 그 종이 면에서 그 PQ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아, 회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고? 네. 나오는 거 같은데 자, 뒤쪽에서 앞쪽으로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도선에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네. 자, 이때 도선상의 전위는 어느 곳이 높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자기장이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고 그러면 얘가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온다는 건 힘은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됐어? 이쪽 방향에 힘 받는 거라니까 지금 자기장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 N극에서 S극 방향이고 힘을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렀어야죠. 됐어? 그래서 여기에 막대기가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유도 기전 발생하는 유도 기전류 뭐 하는 거 이렇게 전류가 반대로 뺐을 때 나올 때 네. 예. 자, 이때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군요. 힘으로 미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뺄 때는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기력이 세이죠. 그거 싫어서 스스로 어느 쪽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 자기장, 힘. 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유도 기전력 V는 기전력은 구할 필요 없네요.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가 뭐 플러스, 여기가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전위가 높은 쪽은 어느 쪽이에요? 네, Q쪽 방향이 플러스니까 높은 전위. P쪽이 낮은 전위. 네, 힘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7번 가죠.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A, B에 도선 CD를 접근시키면 도선 CD에 유도 전류가 생겨서 두 도선 사이에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서로 힘이 작용합니다. 이때 힘의 방향은요? 라고 했으니까 다가오면 못 다가오게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밀어내야 되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CD? 답지에는 CD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 같긴 한데. CD야? 그러면은 A, B에는요. 자, 꼬맹아, 봐봐. A, B는 지금 전류가 위로 흘러. 그러면 얘는요.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죠. 자, 가까울수록 자기장은 세게 만들어졌겠죠. 근데 내가 CD를 여기다가 놓고 점점 얘를 이렇게 가까이 가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겠죠. 그거 싫어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됐어. 전류가 위로 흐르면서 됐죠? 전류가 위로 흐르면서 힘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야. 그래서 CD의 입장에서 쓰면 오른쪽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코일이 자기장 속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해 나갑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시간의 함수로 잘 나타낸 그래프는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들어갈 때는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그거 싫어. 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코일을 안쪽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 싫어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요. 들어갈 때는 전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단식의 방향으로 흘러. 그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 이때 전류 안 흘러. 됐어?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올 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 싫어. 그래서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요. 반대 방향,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전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는다면 자, 들어가고 나서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뭐야? 그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해주네. 아, 시계 방향 플러스로 하래? 네. 그러면 들어갈 때는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가 자, 그 다음에 전류 안 흐르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3번이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답이 하나씩 밀렸어? 아니 아, 그 번호가 몇 번에 1, 아, 2, 2번이, 이렇게 1번이. 네, 그러네요. 이제 나중에 12번 가면 또한 번씩 밀리고.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요. 도선 AB에서 AB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거기 있는 사각도선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건데 점점 오른쪽으로 빼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줄어들 거야. 그래서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사각도선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운동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래.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에서 전이차와 단위가 같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이차와 단위가 같지 않은 거 여기서는 암페어 곱하기 초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우리 전류는요? 전류는 단위 시간당 움직인 전하량이다. 맞아? 그러면 전하량은 IT다. I의 단위는 암페어, T의 단위는 초. 됐어? 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암페어 초는 전하량 쿨롱이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가 다 볼트를 얘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오 같아. 3번은 네, 3번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공학에서 쓰는 단위야. 전기공학에서 쓰고 있는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되는데 옛날에 올림 배울 때는 단위를 다 배웠거든요. 뭘 옛날에 이제 올림피아드가 좀 어려운 버전으로 나올 때 단위들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3번에 있는 이 단위는요. 호들은 면적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COUL이라고 하는 게 네, 쿨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쌤 9번에 피해서 출발하는 것들이 시계 방향. 네. 자, 11번. 닫힌 회로 속을 지나가는 자속수 파이가 시간 t에 따라 아래 그래프와 같이 변했다. 시간에 따른 얘는 뭐냐면 자기 손속의 변화량을 나타낸 거죠. 자, 회로에 유도된 기전력의 크기가 최대일 때 기전력의 크기가 최대인 건 단위 시간 동안의 변화량이 제일 큰 거. 맞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어디겠습니까? CD 구간이겠죠. 넘어가죠. 자,
반지름이 10cm가 되게 원형 코일을 한 바퀴 감아서 균일한 자기장의 그림과 같이 코일면에 수직하게 놓습니다. 자,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건 자기장을 얘기해요. 됐어. 자, 자속 밀도를 매 초당 0.1 웨버/제곱미터의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킬 때,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으세요. 12번 코일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은요. 자, 거기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점점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줄어드니까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자기장으로 하는 질문이. 코일에 유도되는 건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고요.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데, 뭐야?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시계 방향 아니야 이거? 엄청 시계 방향이거든 전류는. 완전 자기장이 가는 거.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근데 왜 여기 반식이 답에서 몰라요. 반시가 나왔어요. 그냥 고쳐. 답이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냥 써. 그럼 헐. 되잖아. 대박, 저 시계 방향이라 적었어요. 자기장 방향을. 그러니까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야. 자,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몇 볼트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뭐 이것만 구해보면 되겠죠. 자, 매 초당 변화량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걸 준 거예요. 매 초당 변화량이 0. 아니죠. 매 초당 자기장의 변화량을 준 거죠. 요거 준 거네요. 자기장의 변화량. 자,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했고요. 한 번 가면 코일이니까 얘도 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그랬으니까 t도 1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량이 0.1이야 라고 했어요. 자,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량이 0.1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10cm니까 0.1m죠? 그럼 면적은요? 0.01파이죠. 원형 도선이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파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되겠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14번 가자. 그림과 같은 공간에 균일하게 분포된 자기장 내에 원형의 코일을 그 면이 자기장과 수직이 되도록 놓았다.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더니 1V의 기전력이 코일에 유도됐다고 치자. 같은 조건 하에서 원의 반지름이 2배였다면 면적은 4배가 되겠죠. 그럼 면적이 4배가 되면 유도 기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면적과 유도 기전력은 비례 관계가 있죠. 그런데 레벨을 하는데 네. 답지에 2불 다시 이걸 적어. 2V. 4V. 다들 4V 썼구나.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더니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변화시켰어요. 그랬더니 1V가 나와. 같은 조건이 같은 조건이 근데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가 돼야죠. 네, 이거 4V로 바꿔드릴게요. 답지가 틀린 것 같아요. 대박이다. 맞았다. 답지했다 그거였지. 답지가 이렇게 틀렸네요. 답지 틀렸다. 답지. 4V. 답지를 채점하시면 뒤져. 자, 그 다음에 14번 간다. 그림과 같이 공간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아, 이게 14번이었구나. 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단면적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이고 가문수가 500인 솔레로이드가 있다고 치자. 이 솔레로이드의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매초 이 테슬라의 자기장을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인가 보죠? 그거 증가시키면 스스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전류는 PRQ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겠죠.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PQ 사이의 유도 기전력을 구해보세요. 아, 기전력을 구하라고요. 자, 그럼 PQ 사이의 유도 기전력을 구하랍니다. V는요, 불러. 몇 번? 500번. 이고요. 시간당. 단면적이 이거이고 가분수가 이거이고 매 초당 2테슬라만큼의 자기장을 증가시키는 거야. 뭐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N 아니고 마이너스 n이가 마이너스는 방향 잡을 때 쓰는 거죠. 계산할 때 그렇게 네. 그 다음에 500번 가봤으니까 500이죠. 네, 그쵸. 네.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요. 어? 아직 다. 너 이거 기전력 구할 때 마이너스 쓰는 거 아니야? 그건 방향 설정하는 거야. 계산할 때 마이너스 안 써. 자, 500 곱하기 그 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2테슬라만큼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초 동안에 자기장이 2테슬라만큼 증가하고요. 그리고 면적은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걸 곱하기를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보죠. 1000 우와. 그러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맞습니다. 우와. 0.8. 나 약간 된다. 자, 그래서 0.8V 이렇게 가면 되고요. P와 Q의 전위를 비교하면요 라고 했으니까 전류가 P에서 Q 쪽으로 흐른다면서요.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P. 네, P 쪽이 더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원형도선 P가 일정한 속력으로 자기장 속을 수직으로 지나간다고 치자. 가지가지하네. 아래 그림과 같은 위치에 왔을 때 원형도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방향은요. 네,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 싫어서 스스로 위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네요. 됐죠? 넘길게요. 자, 18번. 단면의 넓이가 2고요. 가문수가 500K인 코일의 균일한 자기장 속에 자기장에 수직하게 놓여 있고 자속률도 B가 그래프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칠 때 0.3초 동안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0.3초 동안 유도되는 기전력을 그래프로 나타내어라. 네. 그러면 얘는요. 그래프를 시간으로 잘라서 그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늘었다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죠. 자, 0초, 0.2초, 0.3초, 0.03 테슬라, 그리고 0.05 테슬라,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랬을 때 유도 기전력도 똑같이 찢어서 0.2초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변화량이 똑같았어요. 됐죠? 일정하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 똑같죠. 자, 수직으로 놓여있고 자속 그래프가 같다고 치자. 자, 얘는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난다 라고 치면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요.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됐죠? 네. 그래서 이때는 유도전류를 단식의 방향으로 흐른다고 치고 얘는요. 여기에서 몇 번 감은 거냐면 50번 감았어요. 50번 감았고 그 다음에 얘는 0.2초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량이 0.02만큼 증가했죠. 자, 그리고 면적은 얼마냐면 2. 요게 바로 요 순간의 자기장이야. 이 순간의 기전력이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어? 왜? 얼마 나오니? 10. 그래서 이때 10V가 흐른다고 치자. 근데 그 마이너스랑 플러스까지 다 오른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인데. 이거는 아래가 증가지가 식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그 증가. 마이너스 앞에 이거 붙여서 앞에 방향에 붙여서. 식까지 이용해갖고 음. 줘야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방향은 마이너스 10V.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는 자기장이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 싫어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 거예요. 어?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 거니까 얘는 방향은 거꾸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변화량은 0.1초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0.05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계산해 주세요. 50. 얼마? 50? 이렇게 돼? 네. 이런 느낌. 이런 가죽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강제는 오빠 못해. 어? 강제는 오빠 못해. 괜찮아요?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슬픈. 자, 19번. 100회를 감은 코일의 수직으로 지나가는 자속의 0.02초 사이에 1웨버만큼 변할 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절력은 얼마입니까? 100회를 감은 코일에 수직으로 지나가는 자속이 0.02초 사이에 1웨버만큼 변할 때 유도되는 기절력은요? 이씨. 자, 자속의 변화니까요. 얘는 어떻게 써요? V는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파이 이거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0번 감았대요. 100번에 시간은 얼마 걸리냐면 0.02초 동안에 자속이 얼마 바뀌냐면 1웨버 바뀐대요. 괜찮죠? 안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5천. 맞습니다. 5천? 우와. 5 곱하기 10의 세제곱. 네. 자, 마지막이요. 시간도 다 됐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자속 밀도가 2웨버/per 제곱미터인 균일한 자기장의 한 변에 0.2 제곱미터, 0.2m인 정사각형 도선이 단면의 자기장과 수직하게 놓여 있고 0.1초 동안 자속 밀도가 0으로 되었다. 그러면 0.1초 동안 변화량이 2네요. 0.1초 동안의 변화량이 2고요. 그리고 면적은 얼마예요? 한 변의 길이가 0.2니까 0.04네요. 몇 번 감은 코일이야? 한 번 감은 코일이네요. 자, 그랬을 때 정사각형 도선에 유도되는 기절력은 계산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0.86V 나오네요. 되겠어? 해? 네. 자, 그래서 몇몇 개의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병아, 가방, 차 타야 되는 거 누구야? 손.